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3회 전기기사 CBT 시험 기출문제 해석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기출문제. 그 중에서 전력공학을 맡은 송혜석 교수고요. 이번 시험 문제를 파악을 해보니까 총평이 난이도는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중에서 약간 하 정도 되는데 그래도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 줄 평을 해보면 최근 10개년 문제 중에 7에서 10개년 기출문제 중에 출제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관연도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예상 점수대는 보통 한 75점, 80점 정도, 17개 정도 충분히 15개에서 17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 보시면 1번 저하 배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저하 배전이죠. 배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저하 뱅킹은 전압 동력을 경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뱅킹이 뭐예요? 은행처럼 모아 쓰는 방식이죠. 모아 쓰니까 한 군데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데다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압 변동을 경감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밸런서는 단상 이선식에 필요하다 라고 그랬는데, 밸런서가 뭐죠? 균형을 맞춰주는 걸 말하죠. 균형을 맞춰주는 걸 밸런서다 라고 쓰는데, 얘는 단상 2선이 아닌 단상 3선에 필요하죠. 단상 3선에 필요하더라. 단상 2선은 불평형률이 안 생기죠. 당연히 불평형률이 안 생기는 거고, 단상 3선에서는 불평형률이 40%까지 인정을 해줘요. 40% 이하. 근데 이 40%를 초과하면 밸런스를 따라서 균형을 맞춰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가 되는 거고, 3번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계수는 F와 Fy 제곱에 있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중간값 가운데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H를 가운데다 두고 손실계수가 중간에 있으면서 부하율이 더 크고 부하율의 제곱이 더 작고 부하율은 1보다는 작으며 F의 제곱은 0보다는 크더라 라고 쓰게 돼 있죠. 그러면서 최대로 가면 이 꼴까지도 갈 수 있죠. 최대로 가면. 그래서 이거 외울 때도 우리는 H가 가운데 있더라 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H가 가운데 있더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수용률이란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눈 값을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더라. 당연히 맞죠. 수용률은 수용 설비 용량분의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 계통에서 송전단 전압은 3300V이더라. 전 P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면 발전기 흐르는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단락 전류가 나왔어요. 단락 전류 구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쓸 수 있죠.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오음법을 썼으니까 단락 전류 IS는 Z분의 2와 루트 3 Z분의 V더라 라는 공식을 쓸 수 있죠. 이 녀석은 어디서 쓰는 거고 단상에서 쓰는 것이고, 이 녀석은 삼상에서 쓰는 것이죠. 삼상에서. 그래서 문제 자체에 삼상 송전이더라 라고 줘놨죠. 삼상 송전. 그래서 이 식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임피던스가 여기만 R이고
요 녀석들은 L이죠. 코일. 그래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로서 0.32 플러스 J의 5ohm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0.32 플러스 5ohm이 된다. 2ohm, 1.2ohm, 1.7ohm에서 총 5ohm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단락전류는 루트 3은 그대로 두고 이 녀석은 더할 수가 없으니까 루트 0.3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에 전압은 3300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3300. 여기서 2는 상전압이고 루트 3분의 V는 성간전압이 되겠죠. 성간을 루트 3으로 나눠서 상전압이 되게 바꿨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300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0.3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써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380.273 380.273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걸 표기한다면 380V가 380A가 되겠죠. 380A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장거리 송전선로에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송전단 전류 IS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단 송전단 전압은 VS, 선로의 임피던스를 Z, 선로의 어드미턴스를 Y라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자주 나오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문제 푸는데. 근데 이것도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만 두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거리 송전선로더라. 예를 들면 중거리 송전선로 라고 쓰면 VS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A에 VR 플러스 B에 IR이요. IS는 C에 VR 플러스 D에 IR이더라 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행렬식으로 써보면 VS, IS, A, B, C, D 라고 쓰면서 VR과 IR을 쓸 수 있죠. 근데 이건 단거리에서 쓰는 거고 이걸 장거리로 간다. 장거리 송전선로. 그러면 장거리로 간다 라고 쓰면 VS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VR 플러스 Z0에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IR이요. IS는 Z0분의 1에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VR 플러스 여기가 사인이 들어가야죠.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VR 플러스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에 IR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도 똑같은 말인데 앞에 VR, IR 요것만 끄집어내면 코사인 감마 L Z0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Z0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인데 여기서 여기랑은 같습니다. 대칭회로면 항상 이게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같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 근데 무부하가 되면 우리는 항상 뭐 하기로 돼 있어요? 개방을 하기로 돼 있죠. 개방. 그럼 개방하면 전류원이 0이 되는 겁니다. 전류원. 문제에서 지금 개방이란 말을 줘놨죠. 개방. 개방하면 전류원이 0이고 단락하면 전압원이 0인 거죠. 전압원.
그러면 남는 건 여기 두 가지만 남는데 이쪽에다 써볼까요? vs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VR이요. is는 z0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VR이더라 라고 쓸 수 있는데 is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VR만 찾았으면 되죠. VR이더라 라고 쓰면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vs 그럼 따라서 z0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곱하기 VR 대신에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vs더라.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니까 탄젠트로 바뀌겠죠. 탄젠트. 그래서 z0분의 1의 탄젠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vs더라 라고 쓸 수 있죠. 이때 z0가 특성 임피던스로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z라고 쓰게 돼 있죠. y분의 z. 그래서 얘는 oh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파 정수 감마 L이더라 라고 쓰면 이 녀석은 루트 gy로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z0만 바꾸면 되는데 z0가 y분의 z였으니까 0분의 1이었죠. 따라서 is는 루트 z분의 y의 탄젠트 하이퍼블릭 감마 L 대신에 루트 zy를 써서 vs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s는 루트 z분의 y의 탄젠트 하이퍼블릭 루트 zy의 v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저처럼 이렇게 일일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쟤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풀고 있을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셔도 된다는 거. 그러면 넘어가셔서 다음번 문제 4번을 볼까요? 4번. 삼상 송전선로의 성간전압이 100kV이고 삼상 기준 용량을 10,000kV로 할 때 선로 리액턴스 한 선당 100ohm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아두셔야 될 게 퍼센트 임피던스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제곱에 PZ다 라고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PZ 이게 개념이고 이때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 용량의 단위는 kVA를 주게 돼 있죠. kVA를 주더라 라는 게 특징. 그러면 10 곱하기 전압이 100kg라고 했으니까 100의 제곱 그 다음에 용량은 10,000kV라고 그랬죠. 10,000kVA 곱하기 100ohm이 있답니다. 100ohm. 근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많이 틀리시는 게 한 선이니까 삼상이면 3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많이들 혼동하시던데 선로정수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한 선이니까 굳이 따로 곱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100의 제곱과 10,000은 지워지고 10과 100이 지워지면서 10%가 되겠죠. 10%.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요놈이 특징이 되죠. 3번. 네, 그 다음 문제 25번. 배전선로의 전압조정 장치가 아닌 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배전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배전선로. 그러면 배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뭘 쓰게 돼 있어요? 유도전압조정기와 탭전압 변압기. 얘네 두 개는 변전소에다 쓰게 돼 있죠. 변전소용이 되겠습니다. 유도전압조정기나 탭전압 변압기는. 그런데 승합기는 배전선로 도중에다 쓰게 돼 있죠. 배전선로 도중에 선로 중간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리클로저는
재폐로 차단기죠. 재폐로 차단기. 차단기로서 얘는 승합조정 장치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달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달로기. 달로기라고 하면 우리가 DS라고 부르죠. 디스커넥팅 스위치. 디스커넥팅 스위치로서 얘는 소호 능력이 없죠. 소호 능력이 없더라. 소호 능력이 없어서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선로의 개폐 아니면 회로 분리용으로 쓰죠. 회로 분리.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무부하 및 여자 전류의 개폐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무부하 회로의 개방이나 변압기 여자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죠. 맞는 문제고. 두 번째 회로의 분리 또는 계통의 접속 변경 시에 사용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접속 변경, 회로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검 시에는 달로기를 열고 난 후 차단기를 열어야 하며 점검 후에는 차단기로 부하 회로를 연결한 후 달로기를 닫아야 된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 모선이 있어요. 전기를 보내주는 모선이 있고 여기에 달로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단기를 그려보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DS 그 다음에 여기 CB라고 했을 때 투입을 한다. 투입을 할 때는 항상 DS부터 투입하고 차단기를 투입하죠. 얘는 닫을 때 반대로 차단한다. 개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B를 열고 DS를 열어야 되겠죠. DS, CB 열고 DS를 오픈한다. 열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열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반대로 써놨죠. 달로기를 열고 차단기를 열어야 된다. 틀렸죠? 차단기 열고 달로기 여는 거고 투입할 때는 DS 닫고 CB 닫아야 되는데 차단기로 연결 후에 달로기를 닫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러면 달로기가 터져 나갑니다. 달로기가 터져 나가기 때문에 위험해져서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내부에 소호 장치가 없더라. 소호 능력이 없다 그랬죠. 당연히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연가의 답 밑줄 쳐놓으시고요. 연가하면 선로정수 평형이 목적이죠. 연가하면 선로정수 평형. 그 다음에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통신선 유도장애 방지. 그리고 소호 리액터 접지의 직렬 공진 방지. 그러면서 연가는 3등분해서 하기로 되어 있죠. 3등분. 이 녀석이 특징. 그래서 얘는 선로정수 평형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3상 1회선 전선로의 작용정전 용량을 CO, 선간정전 용량을 C1이라고 할 때 대지정전 용량이 C2다. 이때 C1, C2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푸니까 틀리는데 단상, 3상이라고 쓰면 작용정전 용량 C, C는 CS 플러스 ECM,
CS 플러스 3cm 이렇게 쓰게 돼 있죠. CS 플러스 3cm.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1번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틀리는 거죠. CS가 대지고 CM이 성간인 거예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작용은 C예요. 그럼 C는 그대로 두고 성간을 C1, 대지를 C2라 했죠. 그럼 대지가 C2, CS 대신에 C2가 있는 거고 성간이 있으니까 3C1이 되겠죠. 따라서 C는 3C1 플러스 C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원래는 C2 플러스 3C1인데 C1을 앞에다 써놓은 것 뿐이죠. 순서만 바꿔서 쓰니라고 C1을 앞에다 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 형태만 보고서 답을 취하니까 틀리게 돼 있죠. 1번에다가 많이 하셔서 틀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 2회선 송전선이 있더라. 1회선만이 운전 중일 때 휴전에 대한 정전유도 전압은 얼마가 되는 것 같아? 송전 중에 회선과 휴전 중 회선의 정전 용량은 CA가 0.0001 마이크로페럿이고 C2는 0.0006 마이크로페럿, CC는 0.0004 마이크로페럿이고 휴전선의 한 선의 대지는 CS가 0.0052 마이크로페럿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유도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유도전압. 그러면 공식을 써보면 삼상에 대한 유도전압은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 대지전 종량을 써주면서 CA에 CA-CB 플러스 CB에 CB-CC 플러스 CC에 CC-CA 곱하기 루트 3분의 V를 쓰게 돼 있죠. 루트 3분의 V. 근데 여기서 힌트. CS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중성점 잔류전압이고 CS가 있으면 유도전압이 되겠습니다. CS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기로 해본다 그러면 0.0001 플러스 0.0006 플러스 0.0004 플러스 0.0052가 되는 거고 루트 0.001 0.0001이죠. 예, 이게 소수점이 좀 길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0.0001 마이너스 0.0006 플러스 0.0006에다가 0.0006 마이너스 0.0004 거기에 쭉 또 가서 길게 가야 되죠. 플러스 0.0004 0.0004 마이너스 0.0001 거기에 루트 3분의 너무 긴데요. 얘는 15만 4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계산기로 쭉 누르면 값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 먼저 하나 계산해 주시고 요거 계산해 주시고 요거 계산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하나씩. 이 전체를 계산기로 누르면 값이 안 나오고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뒤에는 루트 3분의 15만 4천을 쓰시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5만 4천을 써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요 놈을 요거 따로 계산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6151.72V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리고 이 녀석이 2년 전에
실기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2년 전에 실기시험에서도 나왔었다는 거 기억들 해두시면서요. 그러면서 넘어가셔서 공기차단기에 비해 SF6 가스차단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건 가스차단기의 특징이겠죠? 가스차단기. 우리 가스차단기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밀폐형 구조로 소음이 적더라. 그리고 두 번째,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에서 200배, 절연 내력은 공기의 두세 배이더라. 그러면서 근거리, 가혹한 제기전압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무색, 무미, 무치, 무독의 특성을 나타내기로 돼 있죠. 무독의 특성. 그러면 방금 불러드린 거 한번 볼까요? 밀폐동 구조이므로 소음이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소전류 차단 시 이상전압이 높다. 이게 틀렸네요. 작은 전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끊을 수 있고 대전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끊을 수 있죠. 아크의 SF6 가스는 분해되지 않고 무독성이더라. 무색, 무미, 무치, 무독의 특성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고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두세 배 정도의 절연 내력이 있더라. 절연 내력은 두세 배, 소호 능력은 100에서 200배라 그랬죠. 100에서 200배.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제5구조파의 억제를 위해 전력용 커퍼시터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 값으로 옳은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커퍼시터, 콘덴서에다가 직렬로 리액턴스를 삽입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콘덴서를 그려주고 여기가 전력용 콘덴서, 여기가 직렬 리액터가 되죠. SR. 근데 얘는 3고조파를 제어할 수 있고 얘가 5고조파를 제거하는 건데 이때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이랑 같아지면서 5고조파가 되면서 주파수가 5배로 커지니까 5오메가 L은 5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XL은 25분의 1의 XC, 그래서 0.04%라고 쓸 수 있죠. 0.04XC. 그래서 이론상 4%고 이론상 4%. 근데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쓰죠. 실제상은 6%.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6%가 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의 교류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에 비하여 전압 강화와 배전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선로도 같고 같은 부하라고 그랬죠. 같은 부하. 그러면 단상 3선은 이렇게 쓰는 거고 단상 2선은 요렇게 쓰겠죠. 요렇게. 그럼 부하는 그대로 걸려 있는 거죠. 부하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상전압이고 여기는 성간전압, 여기는 상전압, 성간전압이 돼서 보통 110, 220을 쓰죠. 110, 220. 그러다 보면 여기는 단상부하를 여기다 걸어주고 220이 성간부하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110하고 여기 있는 110인데 성간으로 따지면 얘가 220이고 얘는 11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단상 3선은 220이고 단상 2선은 1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하도 같고 선로도 똑같은데 전압이 얘가 2배고 얘가 작은 거죠. 전압이 높으면 전압강은 줄게 돼 있죠. 우리 전압강은 E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면 전압강은 줄어드는 거예요. 전압강화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효율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압강화는 작아지고 배전효율은 높더라 라고 쓰면 되겠죠. 높다. 지금 여기서 110과 110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간과 여기 있는 성간을 비교해서 110, 220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220이 전압이 2배가 높기 때문에 전압강화는 절반으로 줄고 효율은 높아지더라.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그 다음 문제. 화력발전소에서 기본 랭킹 사이클을 바르게 나열한 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나왔습니다. 랭킹 사이클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열 사이클이죠. 랭킹 사이클, 기본이 되는 사이클. 그러면 기본이 되는 사이클에서 스타트는 항상 급수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 급수 펌프를 지나서 보일러죠. 보일러. 보일러 다음에 과열기. 과열기에서 터빈. 터빈을 지나서 복수기. 그리고 다시 급수 펌프. 다시 급수 펌프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랭킨이 아닌 뭐가 들어가면 재생 사이클이 들어가면 요 사이에 급수 펌프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급수 가열기가 나오죠. 급수 가열기. 급수 가열기가 나오면 재생 사이클이고 여기에 보일러 다음에 제열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열기. 제열기가 나오면 재열 사이클. 둘 다 나오면 재생 제열 사이클이고. 근데 랭킹은 아무것도 없는 기본이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주는 거고요. 이게 추가되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시작은 급수 펌프, 그 다음에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 펌프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3번. 그 다음 문제. 1년 중 365일, 1년 365일 중 185일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기에 일수, 여기에 유량, 여기에 하나, 둘, 셋 쭉 낮자 개수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365일이 나오는 거죠. 1일, 2일, 3일 해갖고 365일.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온 날짜부터 해갖고 쭉 나열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다 더해서 그림을 그어주는데 이걸 유황곡선. 그랬을 때 365일 중에 열흘을 뺀 355일, 80일을 뺀 275일, 90일을 뺀 185일, 또 90일을 뺀 95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갈수량, 저수량, 풍수량, 여기는 평수량, 평수량, 그 다음에 풍수량. 1년에 95일 정도는 물이 풍부한 시기, 풍부한 거고, 그 다음에 185일은 평균만큼 있는 거, 275일은 물이 말라가는 시기,
줄어드는 시기고 얘는 아주 메마른 시기가 되겠죠. 거의 물이 없는 시기입니다. 물의 양이 엄청 줄어드는 거. 그래서 얘는 185일이니까 평수량이 되겠죠. 평수량. 그 다음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블로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블로리액터. 블로리액터가 뭐예요? 블로리액터. 병렬 리액터죠. 병렬 리액터. 그러면 병렬 리액터를 사용하는 목적이더라 라고 하면 페란티 현상의 방지죠. 페란티. 페란티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정전 용량 때문에 생기죠. 정전 용량. 그것도 앞선 전류 때문에 생기더라. 그 앞선 전류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로 돼 있죠.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앞선 전류를 잡기 위해서 페란티고 병렬로 단다라는 거 기억들 잘 해주시고요. 1번 정답. 그 다음에 원자로의 제어제가 구배해야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원자력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자력. 주로 원자력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원자력이 나왔는데요. 얘는 지금 제어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제어제.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된다. 이게 틀렸죠. 얘는 커야 되는 거고 높은 중성자 속에서 장시간 그 효과를 간직해야 된다. 맞고 내식성이 크고 기계적 가공이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열과 방사선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적어야 된다가 틀린 거죠. 커야 된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답만 좀 기억하셔도 되겠죠. 17번 각 수용가의 수용설비 용량이 50kg, 100kg, 80kg, 60kg, 150kg 각각의 수용률이 0.6, 0.6, 0.5, 0.5, 0.4일 때 부하의 부득률이 1.3이라면 변압기 용량은 몇 kV가 되는가? 단 평균 부하 역률은 80%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득률에서 합성 최대 전력이더라. 합성 최대 전력을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부르죠. 이놈을 부득률 분의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죠.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 그러면 부득률이 1.3이라고 그랬습니다. 1.3. 그러면서 A 설비는 50. 첫 번째 거는. 근데 수용률이 0.6이니까 0.6만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100kg짜리도 0.6. 그 다음에 80kg짜리 0.5. 그 다음에 60kg도 0.5.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kg짜리의 수용률은 0.4라고 그랬죠. 150에 0.4. 근데 얘네들은 지금 킬로와트 아니에요. 킬로와트를 kV로 물어봤으니까 역률로 나눠줘야 되는데 역률이 종합으로 나왔어요. 0.8. 그래서 한 번만 나눠주면 되겠죠. 한 번만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얘는 212. 계산해 보시면 212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어떻게 되느냐? 동기조상기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동기조상기가 조상설비 용량에서 사용하는 거죠. 조상설비 용량. 조상설비 용량이 뭐죠? 조상설비 용량. 조상설비.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그러면 동기조상기는 진상지상을 다제할 수 있고 전압 조정은 연속적이며 시송전, 시충전이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시충전이 불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시충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전압조정은 연속적. 중부하 시에는 과여자로 운전하여 앞선 전류를 취한다. 맞고, 경부하 시에는 부적여자로 운전해서 뒤진 전류를 취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정수가 서로 같은 평행 이회선 송전선로에 4단 저정수 B에 해당하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2회선이라고 그랬죠. 2회선. 평행 2회선입니다. 근데 A가 전압, A는 전압 B, B는 임피던스 B, C는 어드미턴스 B, D는 전류의 B가 되죠. 그러면 2회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병렬이에요. 병렬로 가는데 병렬에서 전압은 일정하죠. 전압은 안 변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출발한 전류가 여기로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해봐도 전류값은 일정하죠. 이게 이제 병렬이다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전류는 절반 아닙니까 하는데 어차피 회선이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일정한 거예요. 근데 B가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는 병렬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합분의 곱을 하게 돼 있죠. 합분의 곱. 그래서 B 플러스 B분의 B 곱하기 B가 돼서 2분의 1B로 변하겠죠. 2분의 1B.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어드미턴스는 2배로 커지게 돼 있죠. 2배로 증가하게 돼 있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지금 B를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50ml 현수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에 건조섬락이 590kV이고 연효율이 0.74일 때 현수애자 한 개의 건조섬락은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연효율 2타는 NV1분의 VN 곱하기 100이다 라고도 쓰죠. 그러면 한 개의 건조섬락 전압 V1을 물어봤으니까 V1은 N 2타의 V1이죠. 여기는 V1 VN이더라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애자 몇 개 썼다 그랬으니까요. 10개. N이 개수고 효율은 0.74. 거기에 590이더라 라고 써주면 되죠. 590. 그러면 이 녀석은 대략 80kV가 나오죠. 80kV. 근데 저야 이것도 계산해 드렸지만 사실 계산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뭐뭐 있어요. 주수섬락전압, 건조섬락전압, 충격섬락전압, 유중섬락전압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주수섬락은 50kV, 건조는 80kV, 충격은 125kV, 유증은 140kV. 그러면 굳이 계산 안 해도 건조는 8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80. 그래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20문제를 풀어드긴 했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던 거고, 우리 처음에 풀어드렸던 23번 문제, VS 구하는 문제, 장거리에서 구하는 문제, 그 문제 하나 어려웠고, 그 다음에 잔류전압 구하는 게 아닌 유도전압 구하는 문제, 그게 이제 정전 용량이 소수점이 길다 보니까 계산기로 넣을 때 조금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원자로에서 제어제 이런 문제 당연히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그러면 그런 거 3문제 빼고 나머지 17개. 그럼 거기서 한두 개 더 틀린다 그러는데 15개. 그래서 75점 내지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정도 나왔으니까 확인들 잘 해보시고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